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내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근데 기업들의 거시적인 그 빅사이클을 쭉 추적하다 보면 때로는 진짜 이런 처절한 생존의 결단이 눈앞에 펼쳐지곤 하거든요. 네, 맞아요. 기업의 생존이라는 게 뭐 겉보기에는 우아해 보여도 속으로는 피 튀기는 전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대상이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한때 이 회사의 심장이자 DNA 그 자체라고 불렸던 포털 사이트 다음을 사실상 도려내버린 거대 플랫폼 카카오입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 중이시거나 아니면 본인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과연 이 기업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단순한 메신저 앱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AI 커머스라는 새로운 제국의 거대한 톨게이트를 조용히 짓고 있는 지배자일까요? 아주 흥미롭고 예리한 관점이네요. 사실 시장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막 요란한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되게 화려한 신제품 발표에 열광하잖아요. 하지만 그 진짜 돈의 흐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재평가되는 리레이팅의 순간은 아주 미세하고 은밀한 기술적 디테일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미세한 기술적 디테일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딥테크 기술을 들여다보는 아주 정밀한 현미경을 통해서 이 AI 모델의 토큰 처리 방식 같은 고도의 기술적 변수들이 어떻게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OPM이라는 그 냉혹한 재무지표로 치환되고 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거시적인 자본의 흐름과 또 미시적인 기술의 디테일, 이 두 가지 무기로 이 기업의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겨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화두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입니다. 사실 2023년만 해도 그 무리하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가 대규모 영업권 손상만 무려 3,177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진짜 엄청난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분위기 정말 안 좋았죠. 네, 그런데 2026년 1분기 실적을 딱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6%나 폭등을 했습니다. OPM은 10.9%로 두 자릿수에 안착을 했고요. 하지만 투자자의 냉정한 시선으로 볼 때 저는 이 극적인 100% 이익 성장, 이거 솔직히 일종의 회계적 착시 현상 아닙니까? 착시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죠. 사실 숫자의 이면을 냉정하게 발라내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제 말이 그겁니다. 아니 매 분기 250억 원 넘게 적자를 대던 카카오 게임즈를 아예 연결 재무제표에서 분리해버렸잖아요. 게다가 점유율이 2%대로 추락해서 사실상 회생 불가능해 보이던 포털 부문을 그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교환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썩어 들어가는 부위를 도려내서 그냥 겉보기에만 멀쩡해 보이게 만든 거 아니냐는 거죠. 표면적인 계산만 놓고 보면 그 지적이 완벽히 맞습니다. 게임즈나 헬스케어 등 연결해서 제외된 그 법인들의 합산 영업 손실이 연간 한 1,000억 원 규모였으니까요. 그 거대한 적자 덩어리를 떼어냈으니 영업이익률이 2%포인트 정도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학적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데이터에서 진짜 주목하는 건 그렇게 도려낸 부위가 아니라 남아있는 뼈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곡점입니다. 핵심은 매출 성장이 아니라 비용 통제의 마법에 있거든요. 비용 통제요. 그러니까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뜻인가요? 훨씬 더 처절하고 정교한 통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하는데요. 2025년 기준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이 3% 오르는 동안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습니다. 잠깐 마이너스 0.02%요? 네, 사실상 비용이 완벽하게 동결된 겁니다. 수천 명의 고급 개발자가 일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인건비랑 그 막대한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비를 동결한다는 건 조직 전체가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다는 뜻이거든요. IT 기업에서 비용 동비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마케팅비 같은 변동비를 아주 철저하게 틀어막는 와중에도 카카오톡 본연의 그 비즈니스 메시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나 급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구조라면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고정비가 완전히 딱 묶여있는 상태에서 27%의 매출 성장이 발생했다면 그 추가로 벌어들인 매출은 뭐 비용을 빨 필요도 없이 거의 100% 순이익으로 직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그러니까 폭발적인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적자를 잘라낸 착시가 아니라 비용 통제와 고마진 인프라가 딱 맞물리면서 이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구조적 레버리지가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올이나 메리츠증권 같은 기관들이 바로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한 턴어라운드 시그널로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뭐 본인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턴어라운드는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피를 흘리더라도 무엇을 과감히 버리고 핵심에 집중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열은 끝났고 체질도 성공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생존을 넘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면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니까 해자가 필요하잖아요. 카카오가 지키고 있는 그 진짜 해자는 뭡니까? 상거래 부문의 데이터를 보니까 아주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던데요.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카카오톡의 톡비즈 터머스, 그 중에서도 선물하기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는 말 그대로 남한테 생일날 기프티콘이나 커피 쿠폰을 보내는 그런 채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생일 때 치킨 쿠폰 엄청 보냅니다. 맞아요. 다들 그렇게 썼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에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본인이 쓸 물건을 직접 사는 이른바 자기구매 거래액이 전년 대비 무려 63%나 급증한 겁니다. 63%나요? 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거래액의 20%를 넘나들고 있어요. 잠깐. 그 부분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플랫폼이 더 이상 사람들의 자잘한 커피 쿠폰이나 오가는 그런 동네 편의점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오픈한 럭스텝을 보면 샤넬이나 구찌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줄줄이 입점해 있거든요. 네, 명품 브랜드들이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4,900만 명이 매일매일 들락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붐비는 앱이 순식간에 하이엔드 VIP 라운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진입장벽이 발생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장벽을? 일반적인 명품 이커머스나 백화점을 생각해 보세요. 고객 한 명의 앱 설치를 유도하고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짜 막대한 고객 확보 비용, 그러니까 CAC를 태워야 하잖아요. 쿠폰 뿌리고 광고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카카오는 이 비용이 사실상 0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이미 그 라운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으니까요. 와, 그 VIP 라운지 비유가 정말 정확히 들어맞네요. 그리고 이 현상을 현금 흐름의 톱니바퀴랑 싹 연결해보면 훨씬 더 무서운 그림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그 럭스탭에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매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결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뭐 당연히 그 앱 안에 붙어있는 카카오페이로 하겠죠. 굳이 그 편한 앱을 이탈해서 귀찮게 다른 결제창을 띄울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완벽한 플랫폼 락인 효과죠. 이 강력한 결제 생태계 덕분에 카카오페이는 2025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현재 분기 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OPM 10.7%를 찍는 거대한 캐시카우로 진화했습니다. 야, 10%대 마진이라니 엄청나네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결제 수수료 떼먹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막대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중개나 증권, 보험 같은 초고마진 금융 서비스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본업의 막대한 트래픽이 자회사의 폭발적인 현금 흐름으로 직결되는 아주 완벽한 선순환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과감한 수술로 일단 피를 먹게 했고 4,900만 명짜리 VIP 라운지를 딱 만들어서 현금을 진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명백하게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네, 팩트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진짜 피 터지게 토론해야 할 핵심 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다가올 AI 시대를 향한 6.7조 원짜리 거품 논란이죠. 현재 13개 증권사가 전부 다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엇갈리거든요.
특히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는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가정을 쫙 깔고 있습니다. 아, 그 AI 에이전트 사업에 부여한 멀티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매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매분기 AI 관련 적자만 55억 원씩 꼬박꼬박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삼성증권 리포트조차도 현재 공개된 AI 서비스들에 대한 유저 선호도가 별로 높지 않다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 2027년에 294억 원의 매출이 날 것이라고 좀 자의적으로 추정해 놓고 거기에 무려 PER 40배를 곱해서 6.7조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40배는 확실히 큰 숫자죠. 아니 이건 기대감을 넘어선 완전 맹목적 낙관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너무 위험한 베팅을 시장에 부추기는 것 같은데요. 숫자만 딱 떼어놓고 보면 분명 과격해 보이는 멀티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딥테크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그 40배라는 숫자의 근거를 아주 미세하게 해부해보면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카카오 특유의 자산 경량화 전략, 그러니까 에셋 라이트 전략이 가진 폭발력에 대한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산 경량화요? 그러니까 무거운 자산을 들고 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길래 그런 방어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나 네이버 같은 경쟁사들을 보면 자체 초고대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캐펙스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GPU로 막 입더선매하죠. 무거운 하드웨어 경쟁에서 한 발 영리하게 물러섰습니다. 막대한 컴퓨팅 연산 근육은 구글의 클라우드 TPU, 그중에서도 최신 아키텍처인 트릴리움을 빌려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두뇌 역할을 하는 언어 모델은 오픈 AI와 업스테이지의 모델을 유연하게 파트너십으로 가져다 쓰고요. 아, 그러니까 막대한 자본 지출은 피하고 철저히 남의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서 기동력을 유지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카나나2 모델에 적용된 기술적 디테일인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기술적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체 개발한 토크나이저입니다. 토크나이저요. 약간 기술적인 용어인데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투자자의 언어로 좀 쉽게 번역해 주시죠.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문장을 아주 잘게 쪼개야 하거든요. 그 쪼개진 단위를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클라우드 제공자들은 바로 이 토큰 단위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아, 일종의 과금 단위군요. 맞아요. 문제는 기존의 영미권 기반 AI 모델들은 한국어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쪼갠다는 겁니다. 영어로 한 토큰이면 될 단어를 한국어는 막 세 토큰, 네 토큰으로 잘게 쪼개서 인식하죠. 즉, 한국어로 질문하면 요금 폭탄을 맞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종량제 데이터 요금 같은 건데 한국어는 데이터를 무진장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AI 서비스에서 초기 모델을 학습시키는 건 사실 일회성 비용이지만 사용자가 매일매일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때 발생하는 추론 비용, 그러니까 인퍼런스 비용은 끝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변동비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한국어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독자적인 토크나이저를 개발해서 이 AI가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양을 확 압축해버렸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네, 그 결과 무려 40%의 추론 비용 절감을 이뤄냈죠. 와, 40%요? 그건 정말 핵심적인 인사이트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글의 서버를 빌려 쓰기는 하지만 자신들만의 압축 언어를 써서 남들보다 40%나 싼 월세를 내고 있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야, 비용을 이렇게까지 밑바닥부터 통제할 수 있다면 수익성 방어막은 확실히 엄청나게 강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여전히 제안의 의문은 남습니다. 인프라 비용을 줄였다고 해서 40배라는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거든요. 단순히 남의 기술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이 치열한 AI 생태계에서 기술 주도권을 영원히 줄 수는 없으니까요. 도대체 이 모든 효율적인 기술과 인프라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조준되어 있는 겁니까? 그 의문에 대한 하답이 바로 2026년 8월에 베일을 벗을 에이전틱 커머스에 있습니다. 에이전틱 커머스요? 그러니까 대화형 AI가 사용자의 맥락을 읽고 상품 탐색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 엔드-투-엔드 자율 AI 쇼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은 여러분이 친구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앱을 켜고 리뷰를 하나하나 읽고 가격을 다 비교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쇼핑의 기본 과정이니까요. 네, 이 모든 마찰과 노동을 인간이 감당하고 있죠. 하지만 에이전틱 커머스가 도입되면 다음 주 어머니 칠순인데
50만 원대 홍삼 세트 중에서 리뷰 가장 좋은 걸로 알아서 결제하고 본가로 보내줘. 감사 카드도 써주고.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걸로 끝납니다. AI가 모든 걸 알아서 수행하죠. 이야, 그게 진짜 8월에 당장 나온다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행간을 아주 예리하게 읽어야 합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CEO의 워딩을 분석해보면 8월에 보여주겠다는 건 완벽해 자동화가 아니라 초기 모습, 즉 얼리 버전이라고 스스로 아주 명확하게 한계를 그었습니다. 경영진이 왜 굳이 시장의 기대치를 낮췄을까요? 시장의 지나친 기대를 좀 조절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구조적 장벽에 부딪혔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해서 돈을 쓰게 만들려면 기술적으로 반드시 뚫어야 할 장벽이 있거든요. 바로 A2A, 즉 기계와 기계 간의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화입니다. 기계와 기계의 통신이요? 네. 인간이 쇼핑몰 웹사이트를 보듯이 카카오의 AI 에이전티가 대한항공의 AI나 쿠팡의 AI와 직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흥정하고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이건 마치 주식시장에서 초고탑인도 매매 알고리즘들이 0.001초 만에 서로 호가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팍팍 체결하는 것과 같은 아주 고도의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와, 그거 진짜 복잡하겠네요. 게다가 기계가 결제 실수를 했을 때 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묻는 법적인 문제나 보안적인 문제도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냉정한 시각으로는 이 진정한 의미의 자율 쇼핑 생태계가 안착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7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 장벽이랑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그 디테일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엄청난 퍼즐 조각들이 막 소름 돋게 맞춰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스스로 막 천재적인 두뇌, 즉 LLM을 만드는데 전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컴퓨팅 파워를 빌렸고 업스테이지의 언어 모델을 이식했죠. 네, 자산 경량화 전략이죠. 대신에 이들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4,900만 명의 트래픽이라는 이 거대한 혈관, 그리고 카카오페이라는 클릭 한 번으로 수천억 원이 이동하는 그 금융의 심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A2A, 즉 기계와 기계가 거래하는 프로토콜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표준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통행로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회사는 단순한 메신저 앱이나 남의 AI 기술을 가져다 쓰는 빈껍데기가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 같은 인간이 스마트폰 화면을 막 문지르면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당순의 AI와 상점의 AI가 0.1초 만에 흥정하고 거래를 끝낼 거란 말이죠. 그 기계들의 상거래가 일어나는 거대한 시장의 룰, 그 인프라 자체를 지금 밑바닥부터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본 흐름과 소비 데이터가 AI가 대신 돈을 쓰는 이 카카오라는 톨게이트를 무조건 거쳐야만 결제가 끝나는 세상. 만약 이들이 다가올 AI 커머스 시대의 그 심장 부이자 결제망을 통째로 독점하게 된다면 신한이 부여한 그 40배의 멀티플은 거품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보수적인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전율이 도는 엄청나게 거대한 베팅인데요. 네, 방금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바로 그 거대한 그림. 기업의 정체성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앱에서 AI 거래를 위한 인프라 권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들이 현재 불거지는 규제 리스크나 일본 시장의 단기적 정체 같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리레이팅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의 패러다임 그 자체를 뜯어고치려 하고 있으니까요. 와, 오늘 우리는 정말 아주 깊고 거친 바닷속을 치열하게 헤엄쳐 왔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과감히 도려내고 10.9%라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어이 증명해낸 그 피 튀기는 비용 통제 스토리부터 한국어에 완벽히 최적화된 토크나이저로 추론 비용을 40%나 깎아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기술적 해자까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정말 굵직한 팩트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자산 경량화 전략이라는 그 가벼운 몸놀림 뒤에 숨겨진 전 국민의 소비를 AI가 통제하는 에이전틱 커머스라는 거대한 톨게이트를 짓고 있는
이 기업의 서늘한 청사진까지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항상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익숙한 노란색 앱이 결코 예전처럼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지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일상을 통제하고 당신의 지갑을 관리할 그 거대한 기계들의 협상 테이블로 진화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깊은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아주 발칙하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해보한 이 서늘한 미래가 한 2, 3년 뒤 완벽한 현실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개인 AI 에이전트가 물건을 팔려는 올리브영이나 무신사의 AI 에이전트와 당신을 대신해서 0.01초 만에 최저가 가격 협상을 막 벌이고 자동으로 카카오페이 결제까지 끝내버리는 세상이 온다면 말입니다. 기계와 기계가 당신을 위해 흥정하고 거래하는 그 완벽하고 숨막히게 편리한 시대에 과연 소비의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인 당신일까요? 되게 무서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당신의 취향과 그 통장 잔고의 밑바닥까지 당신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저 차가운 알고리즘일까요? 오늘 밤 당신의 일상과 자본을 통제할 이 기술의 진화를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